그 중에서 관측 장비 하나가 고장이 나는. 고장났어 진짜. 어떻게?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안 될 거 합약.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용해서 되게 즐거운 소식, 엄청난 소식들만 전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긴급 속보이기는 한데 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이제 관측 장비가 여러 개 실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관측 장비 하나가 고장이 나는. 진짜? 고장났어 진짜. 어떻게? 고장이 나는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예. 오늘 새벽에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공식 블로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나사가 얘기가 새 나가기 전에 이제 먼저 공지를 한 거죠.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도 있으니까 어. 먼저 공지를 했죠. 장비가 이게 이상이 있다. 문제점을 알아보고 있다. 해결을 하려고 있으니까 현재 그 장비는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떤 장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게 과연 어떤 문제인지를 조금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긴급속보를 급하게 켰습니다. 사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생각보다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빨리 발표를 한 이유도 문제점이 지난번에 이 충돌 미소 유성체 주경의 미소 유성체가 충돌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6월에요? 네, 6월에 충돌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얘기가 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가 증폭되기 시작하죠. 막 주경이 깨졌다, 쓸 수가 없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올라가자마자 뭐 망했느니, 거울 깨졌다. 이런 얘기가 막 증폭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밝혔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이 바로 유성체 충돌 직후에 충돌 이전이 왼쪽, 그다음에 충돌 이후에 오른쪽 아래에 지금 보이죠? 딱 명확하게 네네네. 딱 멍든 무슨 자국 같이. 뭔가 멍든 자국처럼 쫙 달라요, 확실히. 네, 그렇게 유성체가 충돌한 흔적이 마치 거울에 멍이 든 것처럼 딱 보이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사실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만들었던 연구진들하고 엔지니어들은 이런 유성체 충돌에 대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격은 생각보다 컸다. 이 충격은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관측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만큼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9월 20일 현지 시간으로 9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9월 21일 미리의 관측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 미리라는 거는 중적외선 관측 장비. 중적외선 관측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나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놨는데 너무 간단하게 써놨어요 사실. 뭐라고 써있나요? 문제를 막 크게 밝히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MRS라는 장비에 미리의 MRS라는 장비에 문제가 있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운영하는 팀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 장치의 관측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관측 기능을 가지고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해결을 해보겠다. 뭐 이 정도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설명할 때 니얼캠이라든지 미리도 오른쪽에 있고 파인 가디언스 센서, 그 다음에 니얼스펙, 니리스 이렇게 다 관측되는 게 아주 섬세하게 해상도 높게 진짜 별이 빽빽하게 그것도 자세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걸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능이 아주 좋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미리에도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있어요. 안에도 여러 가지 관측 장비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난 거예요. 미리 중에 그 안에 있는 무언가? 그래도 이거 한 부분이 고장나면 미리 전체가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다행히도 그런 부분의 고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보시는 니얼캠이라든지 파인 가디언스 센서, 니리스, 뭐 니얼스펙 이런 부분은 다행히 현재까지도 무사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일단은 다행이네.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불안하네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우리 안 될 거 하고. 먹여 살리고 지금 제임스 안 돼. 아프지 마.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이 바로 이번에 문제가 생긴 중적외선 관측 장비 미리의 전체 모습이에요. 3D 모습을 이제 돌려가면서 세세하게 볼 수 있는 장비인데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하겠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주경 뒤쪽에 보면 무슨 박스 같은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그 박스 안에 이제 이 미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막 보여드렸던 니얼스펙이라든지 뭐 니리스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관측 장비가 함께 들어가 있죠. 문제가 생긴 부분은 여기 이 사진에서 봤을 때 위쪽 안쪽에 있는 장비예요. 이 윗부분에 들어있는 안쪽 장비다. 이 위쪽 안쪽에. 위쪽 안쪽에 있는 장비다. 이
이게 바로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들어있는 관측 장비들이죠. 그렇죠. 네, 관측 장비들인데 미리가 왜 중요하냐? 아, 이것만 봐도 중요해 벌써. 그치? 어. 혼자 있잖아. 혼자 있어. 여기에 딱 이 부분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는 미리밖에 없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Near Infrared라고 그래가지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기본적으로 근적외선, 그러니까 가까운 부분의 적외선을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Near Spec이라든지 니리스, Near Cam은 다 근적외선 약 0.6 마이크론에서 5 마이크론까지 이 사이의 파장대 영역을 관측을 하고 미리가 나머지를 다 커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천후 미드필더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혼자, 약간 저기 박지성 다 같은 느낌이죠. 다행히도 한 부분만 고장이 났다. 이제 미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미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 촬영을 하는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천체의 빛을 분광하는, 빛을 나눠주는 분광기가 있고요. 코로나 그래프라 그래서 외계 행성을 직접 촬영할 때 그 외계 행성이 돌고 있는 별빛을 가려요. 별빛을 가리면 외계 행성이 짠 하고 나타나요. 그다음에 인테그럴 필드 유닛이라고 줄여서 IFU라고 하는데 저건 뭐냐?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구성 성분들이 있는지, 수소 원자가 있는지, 수소 분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구성 성분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고장난 부분은 저 IFU예요. 우리 어제 올라온 속보에서 탄화수소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원자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수소 분자가 막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고 요런 것들 있잖아요. 네. 요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아.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아까 지금 네 가지 성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을 찍는 거, 분광을 하는 거, 코로나 그래프를 하는 거, 그다음에 IFU. 이게 각각 어떤 건지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알겠습니다. 사진을 찍는다 그랬는데 사진은 어떻게 찍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거 본 적 있죠? 아, 봤죠. 네. 썸네일인데. 그렇죠. 우리 썸네일이었잖아. 요 썸네일인데 유령 은하라고 하는 NGC 628이라는 은하예요. 이 은하의 모습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 거는 이 미리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구멍 난 부분에서 막 별이 태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 세세한 은하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이런 이미징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외계 행성을 관측을 한 장면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룬 적 있었죠. 왼쪽 두 개가 니어캠 장비고 오른쪽 두 개가 미리로 촬영한 외계 행성의 모습이에요. 이 외계 행성을 촬영할 때 미리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니어캠은 그 특성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위아래로 약간 오류가 난 고스트 현상이 발생을 해요. 뭔가 이렇게 정확히 그 현상을 바라볼 수가 없구나. 그렇지. 정확히 발생하진 않는데 미리를 보면은 뚜렷한 행성의 모습 동그랗게 보이죠. 뚜렷한 행성의 모습이 보이고 이 별빛 지금 별 모양이 있잖아요. 사진에 별 모양이 있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동그랗게 가려진 부분이 있어요. 미리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이제 흔적 같은 게 있어요. 네. 요 검은색 흔적 그게 바로 코로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별빛을 싹 가린 거죠. 아, 얘를 잘 보기 위해서. 선바이저 내려서 이제 앞에 우리가 운전할 때 앞에 보이듯이 별빛을 싹 가려가지고 어둡게 한 다음에 거기서 빛나는 아주 어둡게 빛나는 행성을 촬영을 한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 이 앞에 가린 다음에 앞에 차를 잘 보듯이 햇빛을 가린 다음에.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이거는 찍을 수 있어. 코로나 그래프는 문제가 없어요. 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분광의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를 찍어서 각각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떠한 분자들이 있는지 어떠한 원소들이 저 천체에 숨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분광을 통해서. 중간에 보면은 10마이크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마이크론 이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다 커버를 하는 게 미리예요. 미리의 스펙트럼이 황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이런 산소라든지 이런 걸 다 커버를 하는 거죠. 있는 것들이 어떤 거를 포함을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는 돼. 이것도 돼요? 응. 아, 다행이네. 생각보다 많은 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이 자료에 보시면 니어캠의 미리 이미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미리 IFU 미디엄 레졸루션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돼 있어. 저게 고장났어요. MRS 장비에 각각의 원소들의 색깔을 보고 어떤 원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장치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슈테팡 오중주 사진을 찍는 건 일단 문제가 없다. 사진은 찍어. 사진은 찍어. 근데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안에 구성 성분이 어떤 거를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너무 정보를 많이 잃은 건데. 너무 많은 정보를 잃는 거예요. 어. 정말로. 이 이미지를 보았을 때 지금 이 이미지가 뭐냐면 스테판 오중주에 들어있는 은하 중에 하나의 블랙홀을 관측을 한 이미지예요. 그럼 그 블랙홀 성분에서 Z, 그러니까 위아래로 뿜어나오는 그 Z 성분이 있잖아요. 그 Z 성분에서 어떤 원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이 이미지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는- 모르는 거지 지금은. 8월 24일 날 문제점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약간 됐구나. 한 달 정도 됐는데 어.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되니까 아 문제가 조금 생각보다는 있구나. 일단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미 멀리 나갔으니까. 왜냐하면은 가서 고칠 수는 없어요.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응.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해결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겠죠.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을 텐데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발표했구나. 이게 뭐냐? 미리에 보면은 MRS, 미디움 레졸루션 스펙트로스코피, 중해상도 분광 장치예요. 아까 스펙트럼만 보면 분광하는 자료 있었잖아요. 뭐 어떤 분자가 들어 있었는지 네. 이렇게 그래프처럼 나오는 거. 네네네. 그거는 저해상도 분광 장치예요. 음. 선만 보면 돼. 선만 보면 돼. 선만 보면 돼. 중해상도 분광 장치는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상도가 좀 더 좋아야 돼. 저해상도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중해상도 분광 장치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리의 분광 모드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카메라가 있었고 분광이 있었고 코로나 그래프가 있었고 IFU가 있었단 네 말이에요. 개, 예. 네 개가 있었는데 IFU하고 그 분광하는 거는 사실 같은 모드예요. 스펙트로스코피 모드라는 같은 분광 모드에 들어 있는데 위에 싱글 오브젝트 슬릿리스 아니면 슬리티드, 그러니까 슬릿을 통과하냐 통과하지 못하냐 요렇게 관측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해상도 분광 모드예요. 저해상도 분광 모드 그래프 보이는 거. 네.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밑에 두 개예요. IFU하고 IFU가 안 되니까 당연히 타임랩스도 안 되는 거겠죠. 색깔에 따른 표현이 안 되는 거니까. 저 타임 시리즈는 그 색깔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시간에 따라서 보는 건데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냐면 IFU 자체가 안 되니까. 이 두 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장비예요. 미리 장비인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이는 삼각형 모양 있죠. 받침대. 네네네네. 위쪽을 감싸고 있는 삼각대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이미지를 촬영을 하는 거고 밑에가 중해상도 분광 장치가 들어있는데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해상도 분광 장치는 이 이미지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위쪽에. 그러니까 타격이 없었구나. 문제가 없었어요. 아래쪽에 들어있는 중해상도 분광 장치가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래는 중해상도 분광 장치만 있어요? 뭐 다른 애들도 있어요? 지금 아래에 있는 중해상도 분광 장치가 들어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미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지금 빛이 미리의 관측 장비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위쪽으로 먼저 들어와요. 이미지 촬영하는 대로. 그래서 두꺼운 빛이 이미지를 여기에 찍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촬영하고 남은 빛이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들어오면서 저렇게 색깔별로 나뉘죠. 네네네. 4개의 채널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채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4개의 채널은 각각 5마이크론에서 28마이크론까지 4등분해서 각각 관측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색깔이 각각의 채널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4개의 채널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 장비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관측 효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래 이만큼의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4개의 다른 장비가 필요한 건데 이걸 하나에다 넣은 거야. 그렇게 되면은 크기도 줄일 수 있죠. 무게도 줄일 수 있죠. 발사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무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씩 포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땐 열이 더 받을 수도 있고 조금이나마 0.001도 정도라도 온도 차이가 생기면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중적외선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에 되게 예민해요. 그렇군요.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온도에 예민하고 그다음에 온도 열차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채널로 나누어서 관측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놔야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부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4개를 여러 개를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은 이것도 움직여야지 저것도 움직여야지 막 여러 개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부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장비 안에 몰아넣은 거죠.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을 해냈다. 해냈다. 네. 와,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이렇게 이 기술이 들어간 게. 그렇죠. 지금 이 장면에서 보이시는 게 파란색 빛도 있고 빨간색 빛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요. 아까 미리가 관측을 하는 파장이 5마이크론에서 28마이크론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4등분을 한 거예요. 딱 칼같이 4등분을 한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5에서 10, 뭐 10에서 15, 15에서 20, 20에서 28 뭐 이렇게 4등분을 한 거예요. 그렇게 4등분을 해주는 장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4개 채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4개의 채널로 관측을 하는 거예요.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넓은 영역을 관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같은 해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상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 1, 채널 2, 채널 3, 채널 4가 이렇게 각각의 다른 영역으로 해가지고 한 개의 채널을 또 기가 막히게 그 채널 안에서도 하위 채널로 나눴어. 길고 짧은 거 중간, 길고 짧은 거 중간, 길고 짧은 거 중간. 그러면은 더 세세하게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밀한 거를 아주 빽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이 파장 영역대의 관측을.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색깔별로 각각의 채널이에요. 왼쪽에 채널 1 3개, 채널 2도 3개, 채널 3도 3개, 채널 4도 3개씩 나눠져 있잖아요. 짧고 중간 긴 거, 짧고 중간 긴 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단 이게 말이에요. 사실상 4등분이 아니고 12등분을 한 거예요. 12등분이네요. 12등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관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기술이 사용이 된 거고, 마치 우리 카메라 화소가 낮으면은 그 사진 이미지 화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촘촘하게 나누면 마치 하나하나가 화소의 역할을 해가지고 화소가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쟤는 저기만 딱 찍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찍는 거죠. 섬세하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장이 난 부분이 어디냐? 어디가 고장난지 아는구나. 네, 바로 요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휠 같은 모양, 바퀴 모양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다이크로익이라 그러는데 다이크로익하고 그레이팅을 돌려주는 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각각의 아까 채널도 3개의 채널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빛은 하나로 들어와. 그러면은 이 휠이 돌아가면서 딱딱딱딱 모드를 만져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번은 이런 모드, 2번은 이런 모드, 짧은 거는 뭐 앞을 본다든지, 중간은 앞 옆에 뭐 이렇게 본다든지, 긴 거는 뒤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렌즈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주기 위해서는 휠이 필요하잖아요. 그 휠이 고장이 났다기보다는 딱딱 얼만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똑같은 힘으로 딱 설정을 해놨는데 이 2개 중에 하나의 휠이 덜 돌아가는 거지. 뻑뻑해진 거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구나. 원하는 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작동을 하기는 하는데 뻑뻑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채널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뭔가 이렇게 되니까 또 더 아쉽다.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 휠이에요. 2개가 들어있는 거. 위에가 지금 평평한 판처럼 보이지만 저 판은 그레이팅이라고 해서 아주 섬세하게 엄청나게 많은 홈이 파져 있어요. 아주 섬세한 홈이 파져 있어서 저기로 들어온 빛이 4가지 색깔로 나눠졌잖아요. 4가지 색깔로 나눠주는 게 이 아래쪽에 있어요. 크게 보이는 휠 아래쪽에 있는데 그 4가지 색깔로 나눠준 빛이 결국 여기에 닿았을 때, 위쪽에 닿았을 때 빛이 쫙 실처럼 갈라진단 말이에요. 실처럼 갈라지게 되는데 그 모드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갈라진 빛이 딱 여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안 맞는 거야. 휠이 뻑뻑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빛이 안 갈라지는 거지. 빛이 안 갈라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빛이 나눠지지 않거나 갈라지지 않는 요 2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눠지지 않거나 갈라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달라요? 나눠진다는 거는 4가지 성분으로 나눠지는 거고, 성분으로 나눠지고. 4가지 성분으로 갈라지는 건 같은 성분인데 같은 갈라지는 성분이 아주 샘서하게 갈라지는 갈라지는 거고. 자, 빛이 들어와. 그럼 저렇게 4가지로 갈라지잖아요. 예. 저 위가 휠이에요. 지금 동그랗게 보이는 게 저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저 갈라진 빛이 지금 실처럼 갈라지죠. 실처럼 쫙 나뉘잖아. 아주 섬세하게. 저렇게 나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실처럼 뽑아내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4가지 색깔로 나누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휠이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여러 성분을 분리하는 애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이 분리된 빛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요 그림을 이제 모식도로 표현을 한 건데, 네. 위아래 휠이 2개가 있죠. 예. 휠 1번, 휠 2번. 이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돌아가야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이만큼 갈라질 거 아니에요. 빛이. 그렇죠. 실 한 오락이처럼 음. 갈라지는데 저 휠이 제대로 돌지 않고 뻑뻑해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0만큼 돌아야 되는데 50만큼 돌았다.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IFU처럼 색깔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세밀한 거잖아요. 완전 세밀해야 되는데 그 세밀함을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우리 뻑뻑하다고 표현은 했는데 이 뻑뻑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손상모 박사님께서 옛날에 잔디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만큼의 오차일 거예요. 그만큼의 오차일 건데 이게 아주 섬세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장비들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오차도 허용이 안 돼야 허용이 안 되는 안 돼야 영역이니까. 되는데 그만큼 정확하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아. 저 휠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많은 엔지니어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무리 꼼꼼하게 올라가기 전에 이게 얼마나 비싼 망원경인데 얼마나 비싼데. 꼼꼼하게 테스트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꼼꼼하게 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동을 하면 언제나 예상치 못하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문제가 언젠가는 발생할 거라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문제 해결팀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급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쓸 망원경인데 음. 급할 거 없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저 문제를 찾느라고 밤새고 있을 엔지니어들한테 보고 계신 교수님들이 이렇게 따뜻한 응원과 맞습니다. 격려를 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 되는 기능이 생겼지만 되는 기능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럼요. 여전히. 요 장비 외에는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관측은 수행 중이다. 이게 정말 다행인 소식이죠. 이상 속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될 거 학 약 항성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